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5월 10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5%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0.5% 하락 마감을 하였네요. 똑같이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수급 체크 좀 해볼게요.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3천억가량 매도, 기관은 100억가량 좀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의 경우는 상반되었습니다. 외국인이 500억가량 매수, 기관이 한 800억가량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양대 시장에 주체별 좀 수급이 꼬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 오늘자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은 오전 중에 사실 굉장한 패닉셀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급락이 나왔었죠. 오전 중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제 오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하더니 양대 증시 모두 1% 이내 0.55%씩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략 후강 장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우리가 물론 우려감이 많이 담겨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자면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점, 이제 이런 급락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축소가 되고 이제 오히려 좀 매수세가 보이기도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중에 좀 미국의 선물 지수가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도 있을 거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지수의 하단 근처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결국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00선을 하회하면서 26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었고, 오늘 2553포인트까지 조금 도달을 하면서 기존적인 이 지지선을 좀 깨고 마감이 됐어요. 근데 양봉 마감이긴 해가지고 이게 좀 지지력 테스트를 꾸준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구간에서 이 위로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여기서 또 다시 하락이 보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기존적으로 좀 이제 계속되는 저점을 이탈시키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저점이 어디일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금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코스닥의 경우는 좀 기존적인 지지라인 안에서 놀고 있긴 합니다. 놀고 있기는 한데, 양대 지수가 미국 지수와 한국 지수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오듯이 하나는 계속해서 며칠 동안 떨어지기만 하고 하나는 지지선 위에 있다고 해서 올라가기만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동조 현상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 두 개 다 양봉 마감을 한 거에 대해서 내일 조금 이제 지수의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시장에 악재풀이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재풀이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전략 후강 장세가 나왔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매수세들이 붙었던 거고, 결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 우려감을 갖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글로벌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결국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50%포인트 인상에 대한 불신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조금 일정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0.75%포인트 인상을 다시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밝힌다고 한다면 또 이 우려감을 가지고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잡힐 수도 있겠다,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예측이 무의미하고 불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지지선 근처에 있다, 하단에 있다고 해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과 긴축,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국면이잖아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국면에 분명 히 아무래도 돈을 좀 이제 회수를 계속 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물가가 하염없이 지금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일단은 좀 물가 지표들이나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정돼 있는 일정으로는 한국의 4월 실업률이 발표될 거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업률.
뭐야, 실업률, 그리고 중국의 4월 CPI와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가 좀 혼동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본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우려감이 막 조성이 되다가 고점을 찍고 물가 상승이 이제 다시금 내려올 때,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보통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쳐요. 그리고 최근 급락에 대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어, 그런 구간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는 있겠죠. 이미 이 모든 하락을 다 맞고 지지선 근처에서 양봉을 띄운 상황에서 이제 와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나. 뒤늦은 투매라고 하죠. 뒤늦은 투매는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선들을 끊고 나서 뚫고 나서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닥을 예측할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점에서 무언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안전하지 않다. 네. 아직 이럴 만한 시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관심을 보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속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으면 좋겠죠. 실적은 보존이 되고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시장 때문에 낙폭 과대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시장 상황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우려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진 악재, 시장의 악재로 풀이되는 내용이 하나 두 개 우려감이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이게 악재가 반영이 끝난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뭐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되는 고생을 해왔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특징적인 테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에너지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6% 가량 급락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중앙 에너비스 이런 거 꼽을 수 있겠죠. 중앙 에너비스, 최근에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뭐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급락을 좀 8% 가량 급락을 하였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유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조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부각을 많이 받는 게 현대 에버다임, 뭐 혹은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죠. 전쟁은 진행 중에 있지만 전쟁이 끝나면은 이 뭐 건축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복원이 가장 급하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건축, 기계 뭐 그런 관련주들 조금 건축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 대한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관련돼 가지고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이 필요하면 당연스럽게 뭐가 필요하죠? 전기를 들여가야 됩니다. 전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전선을 통해서 들여오죠. 그럼 당연히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